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교재 27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보시면 챕터 1의 개인 신상과 관광 통역사의 자질 중에서 1번부터 4번 주제까지 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 여러분, 그 자질이라는 게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어느 정도는 좀 규격화가 되어 있죠. 굉장히 창의적일 필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정말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한두 개 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5가지 소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위에 first에서 need to have an extensive knowledge of tourism.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어 면접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행할 모든 영어 면접 수업에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바로 답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한국어로 밑그림을 그려두고 아니면 약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려두고 그 위에다가 영어를 덧씌우는 건데, 그죠? 그 영어를 덧씌우실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유용하다.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이 친구 공부를 좀 했네. 준비를 열심히 했네.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아니면 내지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표현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입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자꾸 쓰려 그러는데 유난히 입에 안 붙는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약간 그런 표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쓴 한국어 밑그림 위에다가 좀 덮어 씌운다, 영어로 덮어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덮어 씌우실 때 중요한 것은 명사 덩어리예요. 표현 덩어리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first 첫 번째에서 an extensive knowledge of tourism 약간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외우셔가지고 꼭 이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게 관광 통역사다 보니까 이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쓰일 거란 말이에요. 범용성이 높다는 거죠. 꼭 이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질문에 적재적소에 끼워 넣을 수가 있겠더라 라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 전체를 다 외우시는 게 이 명사 phrase, 구절이라고 하는데 프레이즈 전체를 외워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사 phrase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되 명사 phrase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영어는 어떤 명사가 있으면 앞에 이런 동사가 어울린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범위한 지식인데 이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need to have까지. 같이 포괄해가지고 입에다가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동사들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 이런 명사 덩어리가 중요하다.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따라오시고 필기 열심히 하시고 나만의 어떤 면접 노트 같은 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 100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시작했지만 자, need to have an extensive knowledge of tourism. tourism이 관광일 거고 extensive knowledge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광범위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관광 산업이든 아니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예의든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유적이든 이 표현들은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죠. 약간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comprehensive insight. comprehensive insight. 이런 표현 굉장히 상대방한테 인상을 남겨줄 수 있죠. 여기 좀 이렇게 comprehensive가 종합적인, insight가 통찰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아니면 strong background. 조금 더 편안한, 내 입에 잘 붙을 수 있는 편안한 표현으로 좀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strong background. 강력한 background. background가 내 사전 지식이나 어떤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을 뜻할 수가 있기 때문에 strong background in something.
in tourism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sight는 into something 약간 이렇게 쓰고요. background는 in something, knowledge는 of something.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extensive knowledge of something, insight into something, background into something. 어디에 대한 이해력, 어디에 대한 정보, 어디에 대한 통찰력, 약간 이런 표현들 되겠습니다. 잘 쓰이는 표현들일수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좀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집에서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할지언정 내 입에 안 맞는다면 이거는 시험 장면에 안 나옵니다. 자꾸 좀 이렇게 읽어봐가지고 유난히 내 입에 착 잘 붙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픽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이제 익혀주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tourist 가이드는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더라. 좋은 이야기였고요. 자, second 한번 가보겠습니다. second. 자, fluency in a foreign language. fluency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유창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유창성은 해가지고 is a prerequisite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쵸? 우리가 사실 fluency in foreign language 약간 이런 표현보다는 speaking foreign languages. 아이고야. Speaking foreign languages. 잠시만요. 다시.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foreign language가 우리 외국어 이야기하는 거죠. 외국의 언어 얘기하는 건데 foreign도 정말 많이 쓰는데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외국어의 이런 뜻이니까. 어머나. foreign languages 한 다음에 그냥 fluently 유창하게 fluently가 조금 어렵다 그냥 well 이라고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쓰시면은 외국어에 대한 유창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근데 둘 다 한번 발음을 좀 해보시고 조금 더 범용성이 높고 나한테 잘 맞는 거 그런 표현들을 고르시면 돼요. 사실 이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긴 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is a prerequisite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유창성은 투어 가이드에 대해서 선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할 조건이다. 결국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prerequisite이라는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고 고급 표현이긴 하지만 일단 입에 잘 안 붙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is부터 시작해서 그냥 is need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냥 간결하고 그냥 정확하죠. 누구예요? 외국어에 대한 이제 유창성,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is required. 요구된다.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한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만큼을 억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딱 보기엔 is prerequisite 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시험장 가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렵게 얘기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여기저기 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표현으로 치환해서 외우시는 게 익히시고 외우시고 다이얼로그를 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됐죠?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 직무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게 요구된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할 때 되게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읽어보시고 이게 조금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외국어에 대한 유창성 이야기 들어갈 수 있겠고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tourist guide가 should have, need to have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뭔가를 가져야 한다. should have, need to have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쉬우니까 입에 금방 붙겠죠. 뒤에 보시면 a communicative personality. communicative가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communicative라는 표현도 괜찮겠지만 social. 우리 social이라는 게 사회적인 이란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personality 이거는 그냥 자기 개성, 특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사교적인 개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 누구예요? 투어리스트 가이드인데 막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면 살짝 좀 직무랑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셜한 퍼스널리티를 가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 포함시켜 주시면 훌륭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소셜하고 커뮤니케이티브한 그런 개성, 특성,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덧붙이는 표현으로서 여기 보시면 되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표현이 한 개 더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 Get along with people. Get along with somebody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다,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저기 잘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의 리스트에 올려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제일 마지막 건 사실 그냥 그렇고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것부터 네 번째 것까지 이게 좀 좋은 답변처럼 보이고 무조건 여러분 답변을 만드실 때 이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무조건 그대로 통으로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건 힘듭니다. 한 요 중에서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는 두세 가지 정도를 꼽아가지고 나만의 답안지로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면접이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너무 막 있어 보이고 되게 발음 굴려가지고 유창하게 그렇게 막 하려고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딱 간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뭐 미국 사람이랑 영국 사람들도 아닌데 한국어나 또박또박 잘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영어까지 막 굴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점 요소일 수 있어요. 그냥 좀 천천히 또박또박 빠르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좀 단어, 결국 중요한 것은 답안의 대다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정확한 단어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자질들. 요 정도 세 가지 자질에다가 앞뒤에 덧붙일 수 있는 근거 몇 가지, 이런 뭐 get along with 이런 표현들 가져가셔가지고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하고자 하는 motivation.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를 묻고 있죠. 충분히 잘 최근에 많이 물어봤었던 주제이고요. 주제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자기의 이야기가 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답안에서는 내가 꼭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이걸 부각시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섞으신 게 좋을 거고, 일단 가이드를 보여드린다면 자, 교재 2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 한 개쯤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나는 다양한 문화권에 관심이 있다. 그죠? I hope to travel and experience. 나는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도 괜찮겠지만 I am, 우리가 관심이 있다. 가장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interested in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I am interested in. 나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무언가라고 표현을 할 때 첫 번째는 different죠. 우리가 영어 면접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다양한 무언가, 뭐 광범위한 무언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different를 보통 다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다른은 사실은 두 번째 뜻이고요. 첫 번째는 좀 다양한,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달라서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다양해지려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해가지고 다양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different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various나 다양한 아니면 diverse 다양한 이런 표현 끼워 넣어주시면 이 친구 영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약간 인상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상황, 뭐 different situations 아니면 다양한 경험, 뭐 various experiences 아니면 뭐 다양한 language, 다양한 언어, diverse languages 이런 식으로 이 뒤에다가 명사만 붙여가지고 다양한 something 이런 답안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언어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문장 한 개쯤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표현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In the field of tourism. field가 영역, 이러한 분야라는 뜻이 있으니까 관광이라는 분야 속에서 관광이라는 분야 속에서 이런 표현들 in the field of tourism 이라고 적어주시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여기저기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talking about Korean things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makes me feel confident 이런 표현도 굉장히 유용하죠. confident가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고 내가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더라 이런 것들 proud 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통역사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랭귀지나 우리의 시티나 우리의 무슨 뭐 history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 내지는 좀 이렇게 proud 좀 자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뭐 무언가가 내가 confident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I feel 난 좀 자신이 있다 confident 아니면은 I feel proud 나는 자랑스럽다 of confident of proud of를 써가지고 뒤에 something 넣어주시면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 난 우리나라 어떤 유적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아니면은 나는 우리나라 어떤 그 한류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들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막 talking about Korean things just makes me feel confident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I feel confident, I feel proud 라고 해도 굉장히 그냥 의미는 똑같이 가져가면서 오히려 좀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되게 많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유적지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를 소개하거나 할 때 되게 이제 여기저기 잘 쓸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앞에서는 뭐 get along with 약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get close to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다, 가까워지다, get along with 아니면 get close to 이런 표현들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 답안 제일 마지막 쪽에다가 이런 식의 포부 내가 만약에 투리스트 가이드가 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포부를 한 줄쯤 추가해 주시는 것도 포부입니다. 포부를 한 줄쯤 추가해 주시는 것도 어떤 되게 좀 완성도 있는 답변을 만들어 주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답안을 적다 보면은 유난히 잘 쓰게 되는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렇게 면접 준비하다 보면 영어에서는 동사 5개밖에 안 쓰이더라. 뭐 take, have, 뭐 need, get 동사 몇 개만 있으면 거의 모든 답안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던데 어쨌든 좀 영어에서 잘 쓰이는 표현들이 잘 쓰이는 동사들이 되게 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지문에서 make 여기에서도 make them laugh make라는 동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는지 요거 알고 계시면은 답안 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make 뒤에요.
사람을 넣어주시고요.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아이고, 동사 원형을 넣어주시면 이 RV가 동사 원형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운 말로는 사역동사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는 사실 뭐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동사 원형 하게 만든다. 사람이 이 동사 원형 하게 만든다. 예. 이 정도의 문장을 굉장히 많이 좀 쓰이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makes me feel confident. 뭐죠? 내가 자신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make them laugh. 뭐죠? 그들을 웃게 만들더라. 요 덩어리가 make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동사 원형으로 이어지는 이 덩어리가 이 말할 때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make도 괜찮고 help. 우리 통역사고 안내원이니까 이 help란 동사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도와준다. 요 동사들 여기저기 많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 전개하면 되겠구나 기억해 두셨다가 적지적소에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니? 라는 것이 세 번째 주제죠. 이것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기의 경험을 녹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first에다가 second에다가 third에다가 제일 마지막은 뭐 내가 뭐 외국 경험을 얘기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 된다라는 표현인 건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가 아까 1번 주제에서 똑같이 나왔던 거죠. Extensive knowledge of tourism. 내가 뭐 comprehensive insight나 아니면 strong background 약간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답안들 사이에 여러분이 이제 예시 답안을 만드실 거잖아요. 답안들 사이에 표현들 겹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기출문제들을 총 모아놓았기 때문에 앞뒤 내용들이 겹치는 건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은 몇 문제 안 물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슷한 표현들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답안들을 만들어 놓아도 이를테면 1번 주제랑 3번 주제랑 내용이 겹칠 수 있는 거거든요. 상관없다고요. 왜? 시험장 가면 어차피 1번이랑 3번을 동시에 묻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이 너무 좀 내용이 겹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 이런 표현들,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아예 고정으로 박아두시고 비슷한 소재가 나와 있으면 이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답안을 쭉 내가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가이드를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 기억하세요. 그죠? 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이해를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try to be curious.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I always want to know. 난 이런 게 항상 좀 알고 싶더라. curious가 무슨 뜻이에요? 좀 궁금하더라, 호기심이 있더라 이런 뜻이니까 I always wanted to know. 약간 이런 식으로 빼셔도 많이 여기저기 쓸 수 있죠. 나의 경험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내가 이런 게 알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다. 내가 이런 게 알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쫙쫙 빼시기에 되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입에도 잘 붙고 자연스럽죠. 어려운 느낌도 없고 이질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싶어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collect 씁니다. 동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information은 알아요. information이나 knowledge 약간 이런 명사는 아는데 앞에다가 어떤 동사를 쓸지를 되게 헤매시거든요. 그래서 막 get, have, bring 막 이런 동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다는 10번 중에 9번은 무조건 collect information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말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corpse라고 얘기를 하는데 collect information 아예 그냥 information 따로 collect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입에다가 collect information 그냥 붙여 버리시는 게
시험장 가면 얼마나 좀 정신이 없겠어요. 그냥 입에서 툭툭 나올 수 있게 collect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발음해가지고 입에다가 붙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고요. 또 이런 표현 갖고 있으면 정말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는 게 막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current travel issues. 이거 아예 채점표에 들어가 있잖아요. 최신 트래블에 관련된 아니면 tourism에 관련된 이슈. 이 자리에 travel을 쓰는 것도 괜찮고 tourism 같은 걸 쓰는 것도 괜찮겠죠. 최신 이슈가 최신 트렌드가 이슈 대신에 트렌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나 이걸 갖다가 항상 알고 싶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조합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체크해 두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투어리즘에 대한 어떤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다른 문화권, 다양한 문화권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표현들 뭐 어렵지 않겠지. Experience other cultures. 그쵸? Experience 말고 아까 친하게 지내다 get close to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꼭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친숙해지는 거 이런 것도 get close to experienc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익숙해지고 다른 문화를 접해 본다는 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Broaden my viewpoint. 나의 관점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죠? 이 표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여기저기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broaden my viewpoint 라는 표현도 좋을 거고 expand가 이렇게 넓히는 거잖아요. my world view 이런 표현도 상당히 자주 많이 쓰입니다. world view가 뭐 세계관 내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야, 관점 이런 거고요. broaden이나 expand나 둘 다 이렇게 넓힌다라는 이야기니까 좀 외국의 문화를 접해서 내 세계관을, 내 시야를 넓히고 싶었다. 약간 이런 문장들을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좀 섞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결국 중요한 정보는 동사랑 명사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거지 뭐 주어나 아니면 무슨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은 막 크게 의미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명사 덩어리 그리고 그 앞뒤에다가 동사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큰 틀을 짤 때에는 약간 이런 거 위주로 문장을 다이얼로그를 답안을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다듬어 가면서 뭐 형용사도 붙여보고 부사도 붙여보고 약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나 투어리즘에 대한 지식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 문화권에 대한 관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같은 것도 이게 결국은 대민 업무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좀 원만하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문장도 같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네, 좋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help me become sensitive 뭐 make나 help로 약간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make나 help 사람에다가 동사 원형 해가지고 사람이 요구하게 만들었더라. 사람이 요구하게 도와줬더라. 약간 이런 식의 문장 여기에서도 이 뒷페이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되게 원만한 사람이다. 나는 약간 사람들을 인솔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살펴서 다닐 수 있다라는 표현을 넣고자 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Become a warm-hearted person. 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뭘 가진 내가 지금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그 직업으로서의 커리어니까 with service mindset까지. 내가 서비스 정신을 가진 되게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같은 표현할 때 약간 이런 표현들 한 개씩 섞어주시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여기는
여기까지가 1, 2, 3였고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해외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다. 뭐 일을 하거나 뭐 연수를 다녀오시거나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뭐 살았다거나 그런 표현들을 좀 섞어주고 싶다. 있으시면 섞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만큼 나는 외국 어떤 문화나 사람들 어떤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적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해외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 패러그래프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죠. 섞어서 답안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좀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니면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문장이 좀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나 그냥 외국 갔다 왔어. 아니면 나 외국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 끝? 아니에요. 마지막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어. 그래서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나한테 어떤 교훈으로 남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넣어주면 정말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들 있죠. went through, 이게 겪는 거예요. go through, undergo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undergo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went through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hardships 하면은 제가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해외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나는 problem solving skills, 내가 좀 이제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강력한 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strong, 확신, 믿음. 아, 내가 이런 일도 겪었는데 다른 일도 다른 어려움들도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 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으시면은 I could get strong conviction. conviction이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For myself. 나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 이런 것들을 헤쳐나온 이후에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음. 약간 이런 표현을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that. conviction that 뒤에다가 there's nothing I cannot overcome 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There's nothing. 이런 건 없겠구나. I can't overcome. overcome이 또 이렇게 극복하는 거니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그럴 일은 없겠구나. 라는 conviction,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어필하면서 답안을 마무리 지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 면접 같은 거 답안을 짜실 때 스스로의 경험을 좀 섞고 싶으시다면 그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답안이지만 그래서 이 경험이 나한테 어떤 좀 이득이요. 어떤 좀 효과, 영향을 가져다 줬는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나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한 문장 정도로 딱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끝나는 게 뭔가 답안이 짜임새 있어 보입니다. 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런 걸로 너한테 남았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경험만 이렇게 주저주절 저 이런 적도 있고요. 이런 적도 있고요.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고 경험만 이렇게 주저주절 나열하다가 끝나는 케이스도 좀 봤는데 그거는 사실 면접의 짜임새, 면접 답안의 짜임새라는 면에서 아주 좋은 답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갖다가 간결하게 막 많이 얘기한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어차피 이제 면접 시간이 짧다 보니까 딱 임팩트 있는 걸로 간결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내가 그 와중에 경험이 많다 보면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되게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좀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한 개 딱 살려가지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갖다가 예쁘게 포장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마지막 주제죠. 네. 282페이지에 왜 민간 외교관으로 불려지는가,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 외교관이라고 해가지고 non-governmental diplomat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쓴 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예. 특히 이렇게 문제에서 non-governmental diplomat 이런 표현을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세련된,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되게 적합한, 우리가 뭐 한국인인데 거기까지 해야 되냐? 맞는 말씀이십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좋은 표현이 있다면 돌려가지고 그 표현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non-governmental 이 자리에다가 private이 사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사적인이라고 얘기할 때 사적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진짜 정부의 것이 아닌 민간의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official이 되게 공적인 겁니다. 약간 unofficial, diplomat,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라는 것을 한 개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내려가 보시면 되게 좋은 답변이 나오고 있죠. 그죠? 되게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Make a good image of Korea. 약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데, 자 뒤에 보시면은 이 tour guides가 우리가 are the nearby Korean to foreign travelers. Foreign traveler 이 여행객들에게는 nearby Korean이 무슨 뜻이죠? 제가 좀 가까이에 있는 한국인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nearby Korean 하면 무슨 말인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냥 이런 것보다는 guys are, 이 사람들이 often, 종종, closest가 무슨 뜻이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이에 있는 Koreans, 한국 사람이다. to foreign travelers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고, 그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이 tour guides가 Koreans, 이 tour guides가 그러니까 결국 foreign traveler들이랑 가장 잘 좀 가까이에서 소통을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interact with travelers. 여러분이 뭐 travelers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visitors, 관광객 해가지고 관광객들, 뭐 visitors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앞에 꼭 foreign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냥 travelers 아니면 visitors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인 거,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인 걸 다 서로 상대방이 이제 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foreign을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계속 foreign 계속 얘기하는 것도 살짝 어색할 수 있죠. travelers, most closely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traveler들과 interact가 소통하는 거니까 소통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죠. 그죠? Therefore,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미지는, 이 tourist의 이미지는 is the representative image of Korean.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heir image,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 tourist의 이미지가, tour guide의 이미지가 한 동사를 represent로 써버리세요. represent가 이제 대표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ourist guide의 이미지가 represents that of Korea. 한국의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게 된다, 대신하게 된다, 대표하게 된다. 그냥 동사를 represent로 깔아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their 미션이 디플로마시 약간 그것과도 유사하다 해가지고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미지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션, 해야 할 일도 미션 대신에 job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job이 그냥 무슨 직업 이러고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잘 수행해야 할 역할도 job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mission이라는 단어가 입에 잘 안 붙는다면 their job, 이들의 job, 역할은 그 디플로맛, 외교관의 그것과 like, 유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주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네. 이런 맛이 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워진다. 이런 결론은 답변의 제일 마지막으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면접 답변을 하실 때는 두괄식이란다. 양괄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해가지고 앞에서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뭐 for this reasons 약간 이런 표현을 섞으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tourist guides가 이런 식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예쁘게 짓는 연습. 그럼 답안을 자꾸 써 버릇하셔야 돼요.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교시 1강의 1번 주제부터 4번 주제까지 쭉 한번 연결해 보았는데 보시면 좀 내용들도 겹치고 동사나 표현들도 겹치는 게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요. 자꾸 좀 나한테 잘 맞는 내가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했을 때 많이 나오는 약간 그런 프레이즈들을 캐치하셔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좀 따로 정리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면 자꾸 말이 막힐 수 있거든요. 빨리 내가 어떤 표현들을 잘 썼더라? 빨리 좀 기억해내서 바로 이렇게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약간 그런 키트를 여러분이 마련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강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2강에서는 자,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 주제를 한번 또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